네, 중화권 증시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어제 동반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1,3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20개 종목 모두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상승한 그런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그런 시원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가 아니었죠. 지난 시간 화요일 시간 외의 종목도 저희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한국공항 가져오셨고 화요일에 46,350원까지 갔습니다. 목표가가 45,000원이었는데요. 대응은 어떻게 볼까요?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항상 제가 시간 외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실적으로 뭐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목표 주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공항처럼 이제 항공주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등락이 좀 많이 좀 심한 게 사실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유가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인 뭐 리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에 대한 반응이 좀 많이 좀 변동폭이 심한데, 하지만 이제 한국공항도 그렇고 지금 항공주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그 관광객 유입 그리고 뭐 리오프닝 또 이제 유가의 안정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어떠한 항공 운수 보조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 부분이 다시 재평가되는 시점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보유 관점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국 항공우주를 포함한 한국공항 둘 다 말씀. 한국공항이요. 공항이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공항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외에서 움직인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 그린홀딩스, 그린케미칼이 눈에 띄는데요. 자회사의 KC 코트렐이죠. 미중 기후변화 공동대응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KC 그린홀딩스가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 관련주로 함께 엮인 그린케미칼도 9.93%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 개선세의 정규장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슈어소프트테크, 시간외에서도 8%대 올랐고요. 흠잡을 데 없는 기업으로서 거래량에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SGNG 5.67% 올렸습니다. 삼성이 중국 BOE와 함께 관계를 끊고 공급망 재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른 기업 선익시스템입니다. 2.41% 상승세로 시간회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선익시스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뭐 선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호재성이 좀 있었죠.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 BOE 쪽에서의 이 관계를 당장 끊는다는 그런 것, 이제 끊는다는 것보다도 좀 이제 그 전에 그 어떤 그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을 좀 보류한다라는 느낌도 많이 강하고요. 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그런 좀 비우호적인 그런 관계, 그리고 그 전에 BOE 쪽에서도 여러 가지 뭐 제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이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 BOE를 당분간은 좀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만약 그 중국 BOE 쪽에서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삼성전자 쪽에서의 납품 부분이 전체 LCD 캐파에서도 한 10% 정도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그 규모가 아니고 시장에서도 봤을 때도 이 부분에 의한 우리나라 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된다라는 좀 평가가 좀 있는 현재 상황이고, 특히 그 안에서도 이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지금은 저가 매수를 한번 좀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 때는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뭐 애플 쪽에서도 이 아이패드나 또 이제 XR 기기에 대한 이 수요도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에 대한 좀 그 관심이 좀 했었지만,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올해 상반기 때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뭐 그 앞선 그런 그 큰 기업들이 투자 부분이 좀 줄었던 건 사실이었고, 네. 뭐 그만큼 이제 XR이나 뭐 VR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 올해 상반기 때의 이 상승 부분은 대부분 좀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때 보면은 이 선익 시스템의 이 증착 장비 쪽이 뭐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로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탑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상반기 때 원재료 그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증착 장비 쪽에서의 70% 가격이 원재료비까지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때는 이제 원재료비가 이 매출 비중을 매출 비중 이상을 좀 차지했던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는데, 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하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애플 쪽에서의 내년에 어떤 본격적인 신제품 출시에 의한 수주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언제 좀 가시화되냐 이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투자 심리는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 네. 않을까 하면서, 뭐 어제도 그렇지만은 이번 주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좀 괜찮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선익 시스템을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이 말씀 주신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수급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OLED 시장 같은 경우 업황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13%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가격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어제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네. 있거든요. 그럼 시장 분위기상도 지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어제 종가 매수 관점으로 그 들어가도 괜찮고, 1차적인 목표가는 28,0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목표가 28,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 양대 시장,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로 사들였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1조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500억 가량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6천억 원 순매도를 했는데요. 나흘 만에 800선 회복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600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이끌었습니다. 어떤 종목들 담았는지 특징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우선 눈에 띄는데요. 영업이익 50%대 급증을 자랑하고 있죠. 라이신호팡 호조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보여준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의 경우에는 14거래일째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선의 열쇠는 수요 회복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13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디램 투자 수혜주로 꼽히면서 투자 포인트가 증명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7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소외된 신사업이 투자 심리 반등의 핵심이 될 거라고 하네요. 지누스 4거래일째 보고 있고요.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매트리스 그리고 가구 기업인데 다양한 채널과 안정적인 배송 방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푸드나무 39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푸드테크 기업으로 알려졌죠. 지속적인 회원 유입을 통해서 높은 재구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솔 17거래일 연속이고 대표적인 5G 관련주로 알려졌는데요. 3분기 매출 증가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코웨이 15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 안정성에 실적 모멘텀까지 갖춘 기업입니다. 소비 경기 둔화에 빛나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삼양식품은 11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매출액이 2자릿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3자릿대 급증이 나오면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8거래일째 보고 있고요. 리레이팅 가속화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수급 들어온 특징주들 실적과 또 관련 뉴스들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 한 종목 살펴볼 텐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어제도 이제 신고가를 좀 기록을 네. 했어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런 그 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주요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3분기 영업이익이 62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무려 80%까지 떨어졌지만 원래 시장에서의 예상치가 40억대였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대 비용, 한마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나 뭐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연이나 또 해외 셋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좀 부담이 그전에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우려감은 많이 좀 그 기울이지 않았나라는 네.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 지금 현재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쪽에서의 화학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뭐 최근에 가장 이제 부각을 받은 게 태양광 장비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 가지 사업적인 모멘텀에서 봤을 때 그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부각받았던 부분이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 4분기 때의 영업이익은 지금 200억 이상까지도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HBM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미세와 공정에 대한 부분은 투자를 지금 그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인 뭐 D램 쪽과 이 낸드 쪽에서도 미세화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D램과 미세화 쪽에서의 D램과 낸드 쪽에서 미세화에 의한 이 수주도 좋겠지만은 결국 이제 고성능 쪽에서의 반도체를 만들 때는 필수적으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장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신고가라는 부분이 오히려 매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들어가면 될까요? 우선은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목표 주가는 짧게 설정하면서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네네.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이 목표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인 4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 4만 원 돌파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매수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 3천 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또 D램 투자 수혜주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좋아 보일까요? 우선 코웨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뭐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뭐 3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다고 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한 그 18% 그러니까 1953억을 기록했는데 이 말레이시아 법인 쪽에서의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그 금액이 한 110억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어떤 일시적인 요인으로 판단한다면은 이 3분기 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2천억을 넘는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코웨이의 여러 이제 해외 쪽, 동남아 쪽의 법인에 대한 부분은 실적에 대한 그 너무 그 전에 좀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렌탈 쪽이죠. 코웨이 다시겠지만 이제 렌탈 쪽이 가장 큰 수입이라 볼 수 있겠는데 뭐 렌탈 뭐 최근에 이제 코웨이 정수기에 대한 렌탈을 구입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많이 좀 인상이 됐어요. 네. 렌탈 판가가 좀 많이 인상이 되면서 물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원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판가가 인상이 한 번 되면은 렌탈에 대한 부분 아시겠지만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3년, 뭐 3년 이상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수요 부분은 꾸준한 어떤 마진 부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겠고 또 비용적인 안정화 측면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마진 스프레드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뭐 코웨이뿐만 아니라 어떤 렌탈이라는 사업 자체에 대한 메리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코웨이에 대한 어떤 사업성은 좀 계속 좋게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웨이도 뭐 그렇지만은 지금 어떤 시장과 무관하게 어떤 실적을 꾸준하게 잘 내고 있는 사업 부분 같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 포트 안에서 이 꾸준한 실적을 내는 안정적인 기업을 찾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 코웨이도 한번 좀 관심을 계속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결국은 실적 안전성에 방점이 있고 특히 이 안정적인 외형 성장의 모멘텀까지 지금 갖추고 있는 코웨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증권사는 지금 꾸준하게 좀 7만 원 이상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좀 6만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뭐 49,000원, 5만 원 사이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코웨이 목표가 6만 원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관심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이제 힐라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3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24%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여러 그 섬유 의료 업종이 좀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힐라홀딩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주가에 대한 덕을 좀 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전에는 이제 힐라 USA죠. 힐라 USA도 지금 재고가 굉장히 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이 할인 판매나 이런 부분 쪽으로의 이 재고에 대한 조정을 좀 많이 노력을 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재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이제는 좀 떨쳐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타이틀리스트, 네, 아쿠슈네트. 네, 이쪽에서의 이 골프공으로 골프 클럽 쪽에서 신제품에 대한 효과 부분이 어떤 그 판매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환율 효과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3분기 때는 많이 많이 반영이 안 됐지만 4분기 때는 그냥 반영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웨이도 마찬가지지만 힐라홀딩스도 또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제 그 강점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리뉴얼 이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힐라홀딩스의 아쉬운 3분기 실적이 있었지만 4분기부터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힐라홀딩스 3분기에는 적자가 좀 연속이 됐습니다만 4분기에는 이 모멘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가격 위치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어떤가요? 크게 좀 부담은 좀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지금 한 41,000원 정도를 좀 적정 주가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말씀드렸던 이런 그 브랜드에 대한 리뉴얼 효과가 4분기 때는 좀 반영이 많이 될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적정 주가와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이 43,000원 쪽까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3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힐라홀딩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목표가가 43,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 선익시스템, 주성엔지니어링, 코웨이 그리고 오늘의 관심주로 힐라홀딩스까지 챙겨봤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